임대차를 계약을 먼저 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네, 이사할 집을 먼저 구해놓고. 예, 구해라 그럼 이제 계약서를 들고 오겠죠. 예,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하고 명도 확인서를 써주고 써줘야 돼. 써줘야지 얘가 돈을 이때 받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하죠?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나요? 이제 그러면 인도 명령을 이때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내 스스로 집을 비웠다라고 종이에 써줬어. 그러니까 인도 명령은 의미가 없죠. 나갔는데 무슨 인도 명령이 있고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나갔다고 자기가 인정해 줬는데 잘못하면 자충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하는 날 선수하는 예, 가장 여러분들이 명도가 가장 자신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비울 때 주는 게 명도 확인서입니다. 저는 안 비우면 못 써드려요. 이렇게 완고하게 나가면 됩니다. 명도를 할 때 가장 곤란할 때가 명도 대상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입니다. 술 취한 취객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취객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죠? 1번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떠들은다. 2번 술이 깨게끔 찬물을 끼얹든지 따기를 친다. 정답은? 2번. 상대가 술이 취한 게 아는데 계속 떠들어봤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답답한 명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는 술이 깨게끔 하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그 조치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시고. 어찌됐든요, 여러분들은 가장 완고하고 말귀 못 알아먹는 낙찰자 행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우지 않으면 안 써줘요 라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투닥투닥 할 거예요. 이 조치만 고집을 하면 그래 써주지 마라 난 계속 여기서 평생 살아버리겠다고 얘기를 나오면 여러분들은 또 마음속에 빨리라는 아까 그 마음이 있단 말이야.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게 명도 협상이었는데 또 빨리를 원했는데 얘가 또 빨리 안 나가는데 또 명도 확인서 써주라니까 난 못 써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배짱을 튕기자니 배짱이라는 게 마음이 있어야 배짱이 튕겨지는데 내 마음속에 또 빨리빨리 조급증이 있는 입장에서는 또 배짱이 안 튕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어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매 한두 건 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할 게 아닌가 봐라고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심리적으로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빨리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또 빨리 된다라고 해서 명도확인서를 또 빨리 써줬더니 얘가 배신 때려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럼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초보자일수록 절대로 안 써준다로 가야 된다.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쓴다면은 빨리보다 안 써주는 쪽에 안정지향을 찾는 게 옳죠. 맞죠? 두 가지의 모순된 상황이 있다면 초보자는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써줍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때 빨리라는 마음은 접어야 된다. 그죠? 초보니까 두 가지 떡을 다지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건 스스로 다스려라. 이건 초보자한테 주는 처방. 초보자한테.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날 써주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죠. 보증금을 한 300 걸었대. 그러니까 정한 날에 안 들어가면 300이 날립니까 안 됩니까? 계약 위반되면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네가 그 돈을 안 나가려고 300을 날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잘 받아. 예, 그 계약한 거 맞습니다. 예. 믿었지. 그러고 나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사 갈 생각을 안 해. 언제 갈 거냐고.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언제 간다고 얘기도 다 돼 있고. 안 갑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2주비 200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화예요, 실화. 이게 특히나 그 사건은 공매 사건이었습니다.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죠. 공매는 명도 소송밖에 없어요. 무조건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는 거죠. 요 경우가 옛날에 한 8년, 9년 전에 있었던 사례예요. 이 사례가 있었어.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원칙대로 해야 했는데 이제 담당했던 직원이 아줌마가 하도 사정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약서 써올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들어줘. 사정을 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거지들도 사정하니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이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직원놈이. 그래서 그래라. 뭐 통제할 수 있겠어? 확인할 거 다 확인해야 돼. 딱. 그랬더니 대번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대번에.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1번.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는데. 2번. 이걸 죽여 살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도 가짜고 중개사도 가짜야.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친구 아줌마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번 이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뭐죠? 만나면 되겠죠. 입금증도 갖고 와라고 해도 또 입금도 친구 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그죠? 얼마든지. 그렇다고 그거 확인한다고 야 그 집주인하고 등기대 물론 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이사 갈 집에 등기대에서 이 집주인의 그거 맞는지랑 주민번호도 확인하고 전화 때리고 뭐 돈 입금증 이거 확인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는 아마 그 직원이 그렇게 확인 안 했을 거예요. 전화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면은 사실은 여유는 있다고 보셔도 돼. 뭐 이삿짐 센터 계약 필요 없어요. 10만 원만 주면 이삿짐 센터 계약합니다. 그죠? 몇 호일 날로 일정 잡혔습니다. 이거는 계약금 5만 원, 10만 원 줘도 돼요. 왜냐하면 60만 원, 70만 원 정도 이주비가 그 이사 비용이 들잖아요. 큰 거는 한 100만 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한 5만 원만 걸어서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갈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속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해라? 무조건 버텨라. 뭐 그러지만 아마추어 단계를 탈피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걸 조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시키냐면 왜냐하면 직원의 어떤 자질의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무조건 써주지 마. 끝. 되게 쉽죠? 쉬운 길은 있어요. 분명히. 명도에 쉬운 길은 있어. 특히 2번과 3번을 대상으로 할 때는. 법원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명도 확인서가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네, 무기. 아시겠어요? 무기니까. 무기 1번이에요. 국가가 여러분에게 준 무기 시리즈 1번과 2번 중에 1번입니다. 그래서 무기 1번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무기 1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위험한 지경에는 안 빠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명도 확인서는 철저하게 늦게 써줘라. 그러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 있다. 반응은 임차인이 콧노래를 부를까요? 짜증을 낼까요? 짜증을 낸다 이게. 짜증을 이빠이 내는데 그 짜증 메뉴들이 있어요. 짜증 메뉴가 뭘까요? 배당기일이라는 거가 이날 돈을 안 받으면 내가 받을 돈이 어떻게 됩니까? 공탁이 걸립니다. 또 뭐 언제든지 내가 이날 명도확인서를 안 가져와도 또 나를 위해서 판사가 자리를 만들고 소집해주고 그럴 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 판에서 그날 돈 안 받으면 그날은 그냥 공탁시켜버려 끝내고 다른 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날은 꼭 받아야 되겠다. 조바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바심이
간절함으로 나와서 사정을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사정이 아니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나 용돈 쓰게 200만 원만 줘. 딱 하면 부모들은 안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녀의 반응은 두 가지죠. 짜증을 이빠이 내면서 기물을 파손하면서 욕을 한다. 1번. 두 번째 반응은 또 뭐가 있습니까? 사정한다. 두 가지밖에 없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사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공탁이라는 이 시점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정하게끔 유도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표현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명도 대상자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사정을 부리기도 한다. 짜증을 부린다 그러죠. 사정을 한다 그러고 사정을 부린다 이렇게 안 하죠. 짜증 부린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명도 확인서는요. 비워야 써주는 겁니다. 라고 원칙은 고수하시되 임차인이 사정을 하게끔 만드는 방식을 몸에 익히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괜히 저쪽에서 짜증을 부리면 나도 좀 곤란해지고 성질만 이빠이 생기고 또 집에서는 야 낙찰받은 지가 언제인데 너는 아직도 명도가 안 됐냐고 하고 뭐 삼각사각으로 다 공격이 들어오죠? 그죠? 돈 벌면 칭찬은 절대 안 해주면서 못한 일이 딱 오면은 막 비난은 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가정 환경들이. 그죠? 다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가정 환경이 똘똘 뭉치는 그런 집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비판과 비난 일색이지. 그죠? 그래서 부자 되는 길이 외로운 겁니다. 그죠? 돈 벌어놓으면 다 욕만 하죠? 힘든 건 몰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탁이 걸리게끔 했을 때 이 임차인들이 두 가지를 낼 때 사정하게끔 만드는 뭔가를 해야 돼. 그 뭔가가 주로 보면 말입니다. 말을 부드럽고 원만하게 잘. 어떻게? 취객을 상대로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상대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말들을 쏟아내.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쏟아내니까 명도 대상자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끔만 설명할 능력만 있으면 명도는 되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명도의 키워드는 알아듣게예요. 알아듣게. 알아듣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보면 아동들 막 10명 모아놓으면 그 선생님이 그 전래동화 설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바해서 설명하죠. 아주 옛날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톤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 친절하게 알아듣게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간이 쫄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야 돈을 받아야 나가는 건데 나도 이런 시끄러운 집 싫은데 뭐 어떻게 하지? 뭐 주변에서 알아봐도 뭐 말해주는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좀 있다가 뭐 강제집행 얘기도 나오고 뭐 알 수 없는 어떤 묘한 어떤 위협도 있고 그런 사람을 좀 편하게 대하면서 알아듣게끔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 아동이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윽박 지르지 말고 가르쳐. 이러죠? 윽박 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을 좀 덜 지르면서 설명을 잘 해주면 되죠. 자, 이게 명도의 스킬이에요. 되게 쉬워. 뭐라고요?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더더군다나 명도 대상자가 젊은 사람이면은 조금 낫죠? 근데 물론 젊은 사람이 벽창호들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 물정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밥 먹는 것만 아는 놈들도 있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진짜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집이 또 있는 사람들도 있어. 있겠죠? 왜? 우리도 그 투자도 얘기해보고 해보면 길은 한 10가지 정도 길이 있는데 보이는 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9가지 길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 아 하고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한 방법이.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알려줘야 돼. 그럴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낙찰자에게 있는 거예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내 속을 이해 안 해주고 저럴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낙찰자의 의무 중에 의무 1번은 무기 1번은 아까 뭐였습니까? 명도 확인서에 있고 의무 1번이 알아듣게끔인데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의무가 있죠. 헌법상의 의무죠. 경매 낙찰자도 명도 대상자를 잘 가르칠 의무가 있다니까요. 가르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르치다가 말 안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생이 뭘 들죠?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실컷 하다가 안 되면 매를 드는 일종의 협박이 있죠. 야, 네가 이 약을 안 먹으면 한약을 써다가 우리 애들이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안 먹으면 이렇게 협박은 안 했고 먹으면 초콜릿 줄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면 반대말로 해석하면 또 협박인 거죠. 어찌되면 안 주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자 명도 확인서를요 비워야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속으로 생각하세요. 얘 짜증부리나 사정하나 이렇게 봐야지 딱 했더니 약간 짜증톤으로 가. 그러면 살짝 알아듣게끔 설명해서 사정하게끔 만드세요. 그럼 됐죠? 그러면서도 이제 막 그렇게 난 노력을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짜증이 대박이면서 버틴다 이거야 이 사람이. 그럴 때 뭘 들어라? 매를 들어라. 그럼 매를 갖다가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또 여기까지만 강의를 듣고 진짜로 몽둥이를 가서 갔다가는 형사처벌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매라는 건 뭐냐면 심리적인 위협이죠. 그죠? 내가 한약을 안 먹으면 초콜릿하고도 이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때 돈을 이 날짜에 안 받으면 뭐가 걸린다 그랬죠? 공탁이 걸린다 그랬어요. 공탁이 딱 걸리면 벌써 사람 심리가 저부터도 그래. 공탁 걸린다 그러면 에이씨 그날 좀 받고 싶죠. 솔직히 내 돈 빨리 받고 싶지. 그 걸렸다 뭐하고 공탁이라는 단어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들은 얘기야.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걸 원치는 않아요. 누구나. 근데 하여간 걸릴 겁니다 라고 해요. 1번이야 공탁 걸리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결국은 또 나한테 뭘 받아가야 되죠? 명도 확인서는 또 받아가야 돼 어차피. 그 전까지는 이 돈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기 2가 나오죠. 소유권은 이날부터 우리 거죠? 이날부터 우리 겁니다. 그런데 이날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면 하루하루 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자가 발생하죠. 나 융자 껴서 샀으니까 이자는 계속 발생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뭐죠? 이거를 피해다 피해. 여기가 전세가 5천짜리예요. 전세가 5천인데 깔고 앉아서 내가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전세 5천짜리 수준에서 공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월 얼마 정도의 월세가 발생하죠? 전세 5천이니까 한 50으로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지역마다 전세가의 한 8% 되는 데도 요즘 있다 그래요. 그럼 전세 5천이면 월세는 한 40 받고 뭐 이런 데도 있대요. 그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소득 수준하고 지역의 거래 수준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현장에 관한 문제지만 통상은 그래도 아직도 12%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명도 대상자한테 이 동네는 몇 % 월세 산정돼요? 라고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그래요? 그럼 40 주세요 이럴 거예요? 그냥 50 내세요 하는 게 맞겠죠? 왜 올 50씩 내세요? 벌써 한 달 사셨네. 50 내시고 그래 그럼 계속 사세요. 2달도 살고 3달도 살고 4달도 사세요. 계속 돈은 쌓이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임대료가 생긴다는 임대료. 이 사람은 지금 꽁으로 살죠? 꽁으로 사니까 이게 정당한 이득이에요? 부당한 이득이에요? 부당한 이득이다. 맞죠? 이런 돈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 채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공탁금은 못 찾아갔잖아, 법원에서 지금. 찾아가려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채권으로 요거를 잡으면 가압류도 되겠죠? 가압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되면은 요거 가압류는 항상 뭘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죠?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다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서 이제 판결이 나면 뭘로 바뀌죠? 압류로 바뀌면 그 돈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